뇌가 가진 신비한 능력과 작용 원리를 살펴보고 생활 속에 응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도 알아봅니다. 재미있는 뇌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 노형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뇌의 기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기억, 기억력 아닐까 싶어요. 대부분 우리가 참 그 사람 머리 좋아 이럴 때는 기억력 좋은 사람, 그렇죠. 네. 머리 좋다고 하거든요. 네, 네. 예. 그렇죠. 그 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또 기억 기능입니다. 네. 그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학습할 때 이 기억력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공부할 때 이제 점수를 좀 더 높게 받기 위해서는 공부한 내용들을 더 많이 기억해야지 이제 유리하죠. 그러네요. 그렇죠. 예. 학습할 때 이런 기억력인데 사실 그 기억이라는 것은 학습의 범주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억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뇌과학사에서 또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2008년까지 사셨던 분, 그 헨리 몰레이슨이라는 분, 네. 예. 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그 청년 시절에 간질병을 앓았어요. 네. 그래서 간질 때문에 정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뇌과학자들이 뇌 기능을 이제 세부적으로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간질 환자의 그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뇌 수술을 하면서 이 간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예. 그 뇌 옆쪽 부위에 어떤 한 부위를 파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환자 덕분에 그 부위의 역할이 정확하게 알려졌는데 바로 해마라는 부위예요. 해마? 예, 네. 되게 유명하죠. 예. 해마라는 부위가. 그래서 이 해마라는 부위를 이렇게 도려냈더니 일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간질은 치료가 됐군요. 그쵸. 간질은 치료가 됐어요. 예, 예. 간질은 치료가 돼서 성공적이었는데요.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죠. 이 해마를 도려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억이 이제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술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술 이후 상황에서는 기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새롭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 환자가 병원에 있으면서 일어나면서 자기 거울을 보고 거울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늘 처음 만나는 사람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군요. 나는 내 기억으로 내가 지금 청년인데 난 언제 이렇게 내가 장년이 됐고 언제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었지 내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에 대한 그 중간 기억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예. 내가 왜 여기 있고 아니 기억을 모습이- 해도 가끔 거울 보면서 나 왜 이렇게 네. 어제는 안 그랬는데 네네. 오늘 왜 이렇게 생각할 네. 때도 있는데 네. 기억이 싹 사라져 버리면 네네. 정말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밝혀낸 부분은 이 해마라는 부위가 이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네. 기억을 이렇게 생성해내는 예.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아주 짧은 순간에 그 처리는 하지만 예. 딱 5분이 지나면 그 순간에 있었던 것을 다시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부분에서 이 기억에 대한 중요성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예, 알게 기억이 됐죠. 없으면 어떨까 생각해보면 생활 자체가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만나는 사람 우선 기억 그렇죠. 못하고 네네네. 내가 무슨 일 했는지 기억 못하고 네네. 공부를 한 거 기억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소재로 영화도 나온 게 있어. 메멘토라는 영화가 네. 예. 이 환자를 소재로 예.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기억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네. 그런 것이고 그리고 뇌는 이 기억을 계속해서 발달시킴으로 해서 기억에 대한 것 기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발달시킴으로 해서 우리 환경에서 있었던 일들을 네. 이제 저장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더 이제 발전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뇌가 변화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네. 네, 네. 아니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네. 지금 주부 건망증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렇죠. 꼭 네. 이제 기억력이 어떤 병이 그렇죠. 아니더라도 네, 흔히 네, 네, 네. 그러면은 주부 건망증이라는 게 아기를 낳으면 네. 기억력이 감소합니까? 이제 다소 그럴 수 있죠.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이 충분히. 기억이 충분히 감소될 수 그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수록 네. 기억력이 감소할 수 있나요? 그럼요. 동시에 우리 뇌는 이제 의식을 주의를 여러 곳에 분산시켜서 예. 주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한 곳에만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그렇게 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예.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을 안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너무 많이 한다 해도 문제가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대전 KBS 방송국에 찾아오는데 찾아오면서 수많은 간판과 수많은 나무와 예. 수많은 아파트와 그것들이 다 사람들을 기억나도 방송에 그렇죠. 집중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그 주의가 이렇게 분산돼 있으면 네. 이제 더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뇌는 정확하게 선택적인 집중을 해서 그것을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 건망증에 대한 얘기도 많이 이제 나와요. 네. 실제로 이 주부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게 반복되는 일상을 계속 하다 보면 예. 뇌가 이 새로운 것을 이제 습득하고 그것을 재생해내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이제 둔해질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근데 물론 이런 것들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훈련을 통해서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억력을 그러면 네. 점점 더 좋게 네. 아니면 뭐 유지 네. 하려면 어떤 훈련을 하면 됩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예.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치매에 대한 것도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예. 중장년층이 됐을 때 예.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방법으로 네. 이제 개선을 할 수 있고 혹은 이제 예방을 하거나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뇌에 많은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자극이 있을 때 기억력이 네.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자꾸 기억력을 아까 뭔가를 외우려고 하는 그렇죠. 습관 그게 네. 기억력에 도움이 그렇죠. 됩니까? 그렇죠. 뭔가 계속 학습하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여행도 굉장히 좋은. 여행이요? 예. 새로운 곳에 가서 예. 새로운 경험을 보는 것만으로도 예. 그런 것을 이제 계속 뇌를 자극하면서 회상하게 하는 그런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가 새로운 있어요. 것이 뇌에 네. 자극이 돼서 그렇죠. 기억력에 도움이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동기가 부여돼야 돼요. 내가 이제 뭔가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예. 내가 시험을 정말 잘 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뭔가를 했을 때는 기억력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정말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와 동기를 가지고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노력을 한다면 그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겠고요. 주의력이 생김으로 해서 그렇게 네.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향상 방법은 반복입니다. 반복. 예. 근데 반복을 하는데 예.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복하는 크게 이제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요.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면서 내가 조금 전에 했던 것에 대한 피드백, 자기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네. 뭔가 반복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기억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피드백이 있어야 하고 목적 의식이 좀 있어야 그렇죠. 네.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또 오감과 연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오감이라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예. 미각, 그리고 촉각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기억력에 가장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후각입니다. 후각에 의해서 그 해마가 더 자극이 되고 후각을 예. 통해서 기억력을 네.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후각을 통해서 기억된 것은 더 생생하게 회상이 되고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되는 특성이 후각을 통해서 기억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예. 이제 그 고향에서의 된장찌개 냄새 네. 그런 냄새가 나중에 그 몇십 년 뒤에
유사한 냄새를 맡았을 때 고향의 상황들이 그 냄새에 의해서 회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러한 후각을 통한 그 기억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이 오감과 연결을 시켜서 기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기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예. 그리고 뇌는 의미 있는 것, 자기한테 의미 있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 되게 많이 얘기가 되는데 이 스토리텔링이 기억을 또 잘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어떠한 상황들을 그냥 있는 그 정보들을 단편적으로 그렇게 외우기보다는 이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로 풀어가지고 했을 때 뇌한테는 의미 있는 정보로 받아들여지고 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연결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훨씬 더 기억을 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요새는 학습도 네. 스토리텔링 수학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네. 게 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뇌의 기능 중에 대표적인 기능, 기억력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재미있는 내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 노영철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